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 1교시 6시입니다. 6시 함께 하는 거예요. 6시인데도 뭐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어디 그늘 밑에서 수박 한 덩어리 딱 진짜 뽀개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계곡물이 흐르는 시원한 정자나무 그 그늘 아래서 정자나무 위에서 정자나무라고 하나 하여튼 그 정자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수박이나 먹으면서 그냥 룰루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휴가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디 뭐 사람 많고 몰려있는 그런 리조트나 그런 데보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더 좋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불행한 이유, 더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인의 근로소득하고 행복도에 관해서 비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뜻밖이었어요. 뜻밖이었다. 도대체 처음에 행복도는 월급이 많아질수록 높아졌는데 월 600만 원부터는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야. 응? 월 600만 원부터는 행복도가 떨어지더라. 왜 떨어졌을까요? 심지어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그 행복도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궁금하지 않나요? 1,00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 급여가 올라갈수록 포기해야 하는 것과 짊어져야 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라 합니다.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책임감과 부담감도 높아져서 월 600만 원 이후부터는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가난할 때 돈만큼 인간을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은 오히려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은 결코 극단적이진 않아요.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한 돈과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적당한 여유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 적당하게. 적당하게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할 테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을 쓸어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만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어요. 팔아치우면서 매도로 전환했답니다. 매도로 전환했고 지수가 2600선을 웃돌면서 단기 과열 흐름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이 됐고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19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9,66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해만 14조 원 넘게 순매수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과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 같아. 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단기 과열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다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만큼 시장이 일시적인 그런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들의 그 매도 전환에 따른 조정이 일시적인 국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원화 강세 기조도 큰 흐름에서는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런 설명도 있죠. 일단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한 데다가 단기적으로는 그 원화 강세가 최근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소멸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죠. 기조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공산이 커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등 신흥시장 그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등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보니까 2차 전지 등 올해 유독 강세를 보인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집중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배터리 대장주죠. LG엔솔 1567억 정도를 팔았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포스코 뷰챔 마이너스 756억, 배터리 셀 업체죠. 삼성 SDI 마이너스 685억. 이렇게 비중 축소 대상이었어요. 2차 전지 외에는 네이버가 마이너스 1304억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680억 정도 됩니다. 순매도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한 1994억 정도 순매수합니다. 이 매수 강도는 다소 약해졌는데 꾸준히 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11조 한 9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전체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게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한 이 두산 밥캣이라고 해서 밥캣 이름도 특이하죠. 1396억인데 이 순매수 목록이 있네요. 이 두산 밥캣 좋아요. 이 회사 보니까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하여튼 외국인들이 비중 확대했다. 뭐 증권사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증권사들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그 제조업체 인텔이 내년에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다. 뭐 그런 목표를 밝혔다. 그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해요. 인텔의 그 CFO가 있어요. CFO 그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 21일 날 투자자 대상에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사업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같이 밝혔고 CFO는 인텔 내부 사업부가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고객 공급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러한 새 모델을 통해서 200억 달러의 그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 조직처럼 운영해가지고 내부 사업부로부터 물량을 수주하고 생산해 나가겠다는 건데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가 1등이고 삼성이 2등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조사에 따르니까 올해 1분기 TSMC 파운드리 매출이 167억 3,500만 달러 돼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매출이 34억 4,600만 달러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인텔 주가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6%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주당 32.9달러를 기록을 했더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 나흘 연속 8대세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삼성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브콜 계속되고 있어요.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의 거래는 4년 만에 매수 위로 마무리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한 1조 3,138억 정도를 팔아치웠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불고 있는 그 단기 과열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9일날 보니까 5,806억이던 그 순매도가 20일에는 2,882억 정도, 22일에는 1,018억 정도로 강도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이날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를 보였어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43% 올라가지고 2,593.70의 장을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의 주가는 71,300원에 거래 마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13%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1,423억 정도 사들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면서도 삼성전자만큼은 열심히 담아요. 열심히. 최근에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그런 종목이 뭘까요? 삼성입니다. 1994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의 올해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은 11조 904억 정도 되죠. 덕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지난 19일 기준 52.59%로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14조 9,149억. 사실상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상반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2019년 상반기 후 처음이야. 코스피 시장 전체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도 18.55%, 1년 10개월 만에 최고다. 지난해 수급 문제로 부진을 겪었던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발 그 AI 반도체 열풍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달 9%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3배에 이릅니다. 이달 들어서 주춤한 상황인데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인데 삼성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0.64배예요. 국내 동일업종 12.4배를 밑돌고 글로벌 경쟁업체와 비교하니까 그 PER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의 그 PER은 각각 224.96, 464.20배로 집계되네요. 와, 장난 아니네요. AMD PER이. 도쿄의 일렉트론 역시 20.46배, TSMC는 14.8배인데 삼성을 크게 앞섭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주를 그런 끌어올린 그 AI 반도체 이슈가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강세를 달린 것은 AI 칩 영향이 큰데 주로 비메모리 산업에 속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강세를 달린 이유라면서 하지만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는 아직 AI와 직결된 부분이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BM 이거로 한정되다 보니까 결국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HBM 쪽으로 관련되는 거죠, 결국은. 증권가는 삼성의 AI 행보를 주목하는데 일단은 9월에 HBM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AI 서버 시장의 본격 진입과 이 파운드리 사업의 가치를 고려하면은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며 목표 주가를 기존 85,000원에서 한 95,000원으로 이제 올리는 것 같습니다. 95,0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오토 V920이죠. V220의 그 핵심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데 이 GPU를 AMD하고 공동 개발을 합니다. 전장용 칩에서도 삼성전자 전용 GPU를 탑재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인데 이 삼성이 25년부터 현대차의 엑시노스 오토 V920 칩을 공급할 예정이죠. 삼성은 이번에 V920 그 칩에 그 GPU로 기성 제품이 아닌 전장용 엑스클립스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 엑스클립스는 AMD의 RDNA2의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삼성은 전장용 칩을 만들 때 그 ARM의 그 말리 GPU를 탑재했어요. 그 AMD하고 협업한 그 GPU가 탑재된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이전 제품 대비 최대 2배 빨라진 그런 그래픽 처리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은 지난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죠. 엑시노스 2200에 엑스클립스를 처음 탑재하면서 AMD하고 본격적인 GPU 협업을 시작을 하는데 초기 S22 탑재 때는 발열 이슈가 생기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율 개선을 통해서 엑스클립스하고 엑시노스 간의 최적화 수준이 만족할 만큼 향상됐다고 하죠. 그래서 두 회사는 지난 4월에 차세대 고성능 저전력 그래픽 설계 자산 IP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AP를 넘어서 가지고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엑스클립스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야. 그래서 이번에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이 협업 확대 발표 이후에 공식적인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 향후에 후속 전장용 칩은 물론이고 이 가전용 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협업 GPU인 엑스클립스가 활용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거죠. 이번에 엑시노스 V920은 GPU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을 모두 끌어올렸고 기존 제품에 비해서 그 CPU 성능은 약 1.7배 향상됐네요. 이와 함께 최신 연산코어를 적용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 그 성능도 약 2.7배 강화됐고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상태를 감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더욱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엑시노스 오토 VA 그 920은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으로 생산될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일단은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어요.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 하여튼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